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투자했을 뿐인데 지금 계좌가 1억이 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냥 적금 넣듯이 딱 100만 원씩. 단 한 번도 시장을 예측하지 않고 단 한 번도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단순함이 지난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익을 만든 전략이었습니다. 2019년 나스닥 100 지수는 8,700포인트였죠. 지금은 18,000포인트. 코로나 폭락, 금리 인상, AI 랠리, 그 모든 혼란을 지나오면서도 꾸준히 매달 샀던 사람은 결국 복리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스닥 100에 매달 100만 원씩 5년간 투자했다면 실제 얼마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위기가 있었고 왜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지 데이터로 현실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앞으로 5년 뒤 당신의 계좌가 어떤 그림이 될지 숫자로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적금보다 강력한 복리 시스템이 당신의 자산 성장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릴 겁니다. 챕터 1. 5년 전 나스닥 100의 출발점. 시간을 2019년으로 돌려봅시다. 그해 말 나스닥 100 지수는 약 8,700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지수는 약 18,000포인트. 5년 만에 정확히 2배 이상 오른 셈이죠. 그럼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저 지수가 올랐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 5년은 극단적인 변동성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 증시가 순식간에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나스닥 100 역시 단 2달 만에 9,700에서 7,000선까지 떨어졌죠.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팔아버린 시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머물며 디지털 소비가 폭발했고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치를 초월해 성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 말 나스닥 100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며 12,000선을 넘었죠. 이 시점부터 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기술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AI, 반도체, 클라우드, 사스가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다시 한번 현실의 벽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급격히 금리가 오르자 성장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나스닥 100은 단 1년 만에 약 30% 하락. 이때 많은 투자자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시점이 다음 기회의 시작이었습니다. 2023년 AI 붐이 폭발합니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시대가 열리며 엔비디아는 주가가 3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AI 인프라 투자로 새로운 성장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나스닥 100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2024년에는 드디어 18,000포인트 돌파,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5해의 흐름을 요약하면 공포와 탐욕이 번갈아 나타난 시기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죠. 꾸준히 투자한 사람은 결국 모두 이겼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한 사람은 총 6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1억이 넘는 평가액이라면 그건 타이밍의 결과가 아니라 시간의 결과입니다. 이 시기에 나스닥 100은 단순히 상승한 지수가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완전히 재편된 구조입니다.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기업들의 공통점은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라는 것. 애플은 생태계를 만들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AI와 클라우드를 통합했고 엔비디아는 GPU 하나로 산업 지형을 바꿨습니다. 이 모든 기업이 바로 나스닥 100 안에 있습니다. 즉, 나스닥 100에 투자한다는 건 미국 기술주의 미래를 사는 것이고 그건 곧 세계 산업의 성장축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는 단기 등락보다 시간을 투자한 자에게 보상을 주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시장을 한두 번 흔드는 정도의 위기를 모두 포함할 만큼 충분히 깁니다. 그런데도 지수는 결국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라 복리의 수학적 결과죠. 결국 이 챕터에서 기억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시장의 공포 속에서도 매달 자동이체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5년 뒤 자산을 2배로 만든 사람입니다. 챕터 2. 매달 100만 원씩 5년간 투자했다면?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매달 100만 원씩 나스닥 100 ETF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죠. 총 투자금은 6천만 원입니다. 그 결과 지금 계좌 잔액은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2025년 초 기준 평균 수익률로 계산하면 약 1억 1천만 원 전후가 됩니다. 즉, 5년 동안 단순히 ETF를 매달 사모은 것만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셈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단순히 나스닥이 올랐으니까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적립식 복리 구조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가격이 떨어질 때는 더 많은 주식을 사고 가격이 오를 때는 적게 삽니다. 결국 평균 단가가 낮아지면서 수익률이 단순 지수 상승률보다 높아지는 구조죠. 예를 들어 볼게요. 2020년 코로나 폭락으로 지수가 30% 하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절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매달 꾸준히 매수한 사람은 평균 단가를 확 낮춰버렸죠. 이후 2021년의 회복장에서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심리와 수학이 함께 작용하는 구간이에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하락장에서 공포를 느끼고 멈춥니다. 하지만 복리 투자자는 하락장을 세일 기간으로 바라보죠. 이 차이가 5년 후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로 볼까요?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즉 연간 1,2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13에서 14%라면 5년 뒤 총 자산은 약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미국 S&P 500의 같은 기간 평균 상승률은 약 10%였지만 나스닥 100은 그보다 높은 15% 내외의 성과를 냈습니다. 이 차이가 복리로 쌓이면서 5년 뒤엔 수천만 원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나스닥 100의 ETF 구조는 단순히 기술주에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의 리더십을 자동으로 추종하는 구조입니다. 매년 리밸런싱을 통해 부진한 기업은 빠지고 새로운 혁신 기업이 편입됩니다. 즉, 당신이 별도의 공부를 하지 않아도 AI, 반도체, 클라우드, 헬스케어, 이런 성장 산업들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거죠. 그 덕분에 개별 종목처럼 망하는 위험은 줄고 미래 성장률을 꾸준히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5년간 6천만 원을 투자해 1억이 되었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꾸준히 넣은 그 행동 하나가 5천만 원이라는 시간의 수익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수익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산의 성장 속도 자체가 바뀐 거예요. 100만 원을 투자하던 습관이 나중엔 200만 원, 300만 원으로 확장됩니다. 계좌의 성장 그래프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진짜 정체예요. 사람들은 종종 나도 5년 전에 투자할 거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관점이에요. 5년 전에 나도 그때 당시엔 불안했고 지금의 나처럼 망설였을 겁니다. 결국 시장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건 시간을 오래 둔 사람만이 복리를 맛본다는 사실뿐이죠. 챕터 3.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이유. 이미 너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아마 이 질문 당신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매년 반복되는 착각이에요. 2019년에도, 2020년에도, 2021년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말했죠. 이제 너무 올랐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때마다 나스닥 100은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기술 산업은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스닥 100은 단순히 주식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클라우드, 헬스케어, 자율주행, 데이터 산업, 즉 미래의 경제를 담고 있는 지수입니다. 세계 경제의 엔진이 여전히 이 지수 안에서 돌아가고 있죠. 지난 5년간 미국의 명목 GDP는 약 25%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을 구성하는 상위 기업들의 매출은 무려 평균 70% 이상 성장했습니다. 단순히 나라가 성장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미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이건 앞으로의 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이제 막 시작됐고 엔비디아, AMD 같은 반도체 기업은 이 세기의 가장 큰 기술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AI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고 테슬라는 자동차가 아닌 데이터 기업으로 진화 중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나스닥 100에 투자한다는 건 미래 산업의 성장 속도에 올라탄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히 고점인가 저점인가를 따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시간을 얼마나 오래 시장 안에 머무를 수 있느냐의 문제죠.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누군가가 2019년 고점에 100만 원을 넣었다면 그는 2020년 팬데믹 폭락으로 30% 손실을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버티고 5년간 꾸준히 매달 100만 원씩 넣었다면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이 80에서 90%로 회복되고도 남았죠. 반면 하락기에 빠져나간 사람은 그 이후의 반등과 AI 랠리를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시장 타이밍은 단기 승부지만 복리는 시간의 경기입니다.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 지금은 오히려 진입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2021년의 나스닥 100 PER은 30배에 육박했지만 현재는 23배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즉, 주가가 오른 만큼 기업의 이익도 같이 커졌다는 뜻이죠. 지금의 고점은 과열이 아니라 성장에 의해 만들어진 가격입니다. 게다가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적립식 방식이라면 고점이든 저점이든 관계없습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더 많이 사고 오를 때는 자동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이니까요. 결국 지금 늦었나? 라는 질문은 나는 앞으로도 5년 동안 돈을 벌 생각이 있는가? 로 바꿔야 합니다. 그 답이 예라면 지금이 바로 시작점이에요. 지금의 100만 원은 작게 보일지 몰라도 그게 5년 뒤 1억을 만드는 씨앗이 되고 10년 뒤에는 복리로 2억 3억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수익률의 게임이 아니라 시간을 자산으로 바꾸는 게임입니다. 100만 원짜리 자동이체 한 번이 미래의 자유시간을 사는 행위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5년 전에도 사람들은 지금 너무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때 시작한 사람은 지금 웃고 있고 그때 망설인 사람은 지금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은 시장을 예측한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오늘 투자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다음 5년의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무리.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꾸준히 오래. 그 두 단어가 모든 복리의 답이었습니다. 5년간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한 사람은 6천만 원을 넣고 1억이 넘는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시장의 타이밍이 아니라 매달 자동이체 한 번의 꾸준함이었습니다. 중간에 하락이 있었고 금리 인상도 있었고 AI 버블 논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든 공포는 그래프 안에서 작은 파도가 됩니다. 시장은 늘 흔들리지만 복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달 넣는 그 100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투자입니다. 오늘의 한 클릭 한 자동이체가 5년 뒤 당신의 재정 자유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죠. 5년 전에도 지금은 늦었다는 말이 많았지만 그때 시작한 사람은 이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회는 당신 앞에도 똑같이 와 있습니다. 타이밍을 고민하는 대신 시간을 믿고 시작하세요. 미래의 당신은 그 선택을 인생 최고의 결정으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파이어 여정에 함께하세요. 미주 파이어는 여러분의 투자 여정을 끝까지 함께 달리겠습니다.